정순장님 삼각형 8.5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은 원리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근데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나부터 평천하까지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게 삼강령입니다. 삼강령. 그게 첫 번째 명명도, 두 번째 신민, 세 번째 지어지선, 이게 삼강령입니다. 대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명명도, 두 번째 신민, 세 번째 지어지선입니다. 삼강령과 팔조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삼강령은 팔조목의 원리고 팔조목은 삼강령의 구현입니다. 실현. 그래서 삼강령만 있고 팔조목이 없다. 그러면 공허해요. 이번에 반대로 팔조목만 있고 삼강령이 없어요. 그럼 맹목적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강령과 조목이 딱 결합됐을 때 온전해집니다. 원리와 현상이 전체와 부분이 잘 매조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강령이 핵심이 더 중요하죠. 첫 번째 명덕이라는 건 뭐냐면 밝은 덕을 밝힌다.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 지어지선은 지선에 그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대학이라는 게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문제를 설명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명덕이네요. 명덕, 우리는 뭔가를 전부 다 타고났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덕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덕이요, 후천적으로 습득을 하거나 소유한 것도 다 덕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서를 붙였네요. 명덕이라고. 덕은 덕인데. 그럼 명덕은 뭘까? 명덕이요. 밝은 덕이거든요. 과연 밝은 덕은 뭘까? 그럼 암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운 덕. 덕은 덕인데 명덕과 암덕은 뭘까? 근데 이건 명덕이 또 밝히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알의 문제가 나오네요. 명이니까 알미잖아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알미니까 존재의 문제가 나오네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라는 게 명덕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자각하라는 게 명덕이에요. 나와 세상의 원리가 있다. 무질서하지도 않고 우연도 아니고 다툼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다. 공존의 원리가 있다. 그게 명덕입니다. 밝은 것.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다 있다. 그걸 밝히는 게 첫 번째다. 본래에 대한 자각. 그게 명덕입니다. 인문학의 시작이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럼 자연히 그 다음에 실천이 나옵니다. 그게 신민입니다. 내가 명덕을 자각하고 보니까 명덕으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한데,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불행합니다. 외재적으로 다투고, 개인적으로 국가 간에, 그 다음에 동물하고 사람하고, 자연하고 투쟁을 해요. 근데 밝은 덕에 눈을 뜨니까 상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시작을 누구부터 가냐? 첫째 내가 자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직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분을 눈뜨게 하는 작업이 신민입니다. 신민과 정치는 분명 다릅니다. 정치는 법의 문제가 강하고 신은 교육의 문제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중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게 더 강해요. 명독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신민의 질문입니다. 신민. 나와 똑같은데 본래성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민입니다. 본래성을 자각한 사람을 대학에서는 군자라고 그랬습니다. 명덕을 갖고만 있고 알아채고 쓸지 못한 사람은 민입니다. 근데 이 민도 본래의 명덕으로 살았을 때 개인과 세상이 행복하니까 먼저 눈뜬 사람들이 눈뜨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신민이에요. 근데 이게 치인으로 해버린다, 이거 아주 문제죠. 신민은 누구나가 다 상호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신민이에요. 근데 조건은 눈을 떠야 된다. 먼저 명덕의 눈을. 부귀 공명의 눈을 떠서는 안 되고 그건 암덕이에요. 본래에 대한 자각, 그게 명덕입니다. 그런 사람이 타인의 눈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명덕과 신민이 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명덕일까? 아니라는 게 지여지선이에요. 남녀노소, 시대, 동서에 어디에 갖다 놔도 그것이 전부 수긍돼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하는 게 지선이에요. 우리만의 진리가 있죠. 이 시대만의 명덕이 있죠. 그래서 지선을 얘기한 이유입니다. 나만의 이 시대만의 진리는 그런 명덕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상대가 끊어진 절대 그 자리. 상대가 끊어진 게 절대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남녀노소를 떠나서 동서양을 떠나가지고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게 지선이에요. 지선. 명독도 지선이요. 신민도 지선. 그러지 않고 특별한 관점에 있을 때는 지선이 아닙니다. 그게 분란입니다. 요즘 한참 나오는 이념투쟁이라는 거예요. 지선은 이념투쟁이 끊어진 자리. 그칠지는 뭔가? 이것은 주역을 보면 중상관계라고 있거든요. 위도 산, 밑에도 산. 이게 그칠 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를 기본적으로 지선에 그친다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잘 안 다가와요. 이건 뭐냐면 지선에 산다 이 뜻입니다. 산은 안 움직이죠. 원리는 안 움직여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면 산에 온 동물들이 새끼를 지고 둥지를 틉니다. 그 다음에 나무들은 생장수장을 해나가요. 꽃들도 피고 지고 쓰러집니다. 결실을 맺고. 그 원칙을 이배되지 않고 서로 간에 그때 딱딱딱 하는 게 지혜예요.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이 지요. 그칠 때 그치는 게 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가 지선에 생활하다. 지선에 생활. 선생님 그 친할 진짜 친민이라고. 예, 만약 일하면 못 해버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판본은 원래 얘기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나라 때부터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블과의 그 상호 관계 문제가 있거든요. 유학하고 유학의 철학화가 필요한데 유학 경전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봤더니 얘기에 있는 대학과 중이 주목이 됩니다.
당나라 때부터. 그래서 송나라에 오냐 그러면 삼화광이라는 사람 아까 지금 역사가 그 사람이 처음으로 대학을 딱 단행본을 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다가 엄청 의미를 둡니다. 그 다음에는 주자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자기 체제로 구축해가지고 유학의 1번지로 자리매김시켜요. 네. 아, 이러면 못한다. 근데 대학 지금 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데는 친민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신민으로 했는가? 이 삼강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8조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제목마다 여기에 몇 개, 한 3개, 4개씩 설명이 붙습니다. 방법론에 들여서. 방법론, 그 다음에 효과가 설명이 나와요. 명덕하는 방법, 효과, 신민하는 방법, 효과 이런 게 나와요. 8조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신민에 대해서, 친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친은 안 나오고 전부 신으로 나와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신이 나옵니다. 주수 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다 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천이라는 분이 이런 문장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신이 아니라 신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탑견이라고 보고 나중에 최근에 중국에서 그 묘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한나라 때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뭘로 나왔냐? 신으로 아니고 신으로 써졌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책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 실수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신민이 문장으로 갔을 때 맞습니다. 명덕하는 방법은 뭐냐? 늘 나를 돌아보랍니다. 왜? 나는 명덕의 존재니까. 나를 늘 돌아보래.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늘 돌아보래. 그러면 명명명된대. 동양의 공부 방법, 나로 들어가는 것. 그게 명명덕 방법이에요. 신민의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내가 명덕을 했는데 곧바로 이 환하게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되잖아요. 그렇게 되냐 그러면 완전히 환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라. 그게 부일신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명덕이 환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오늘 하나 밝히고 내일 조금 더 밝히고 이렇게 걸음걸음. 이거 점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점진법을 명덕은 곧바로 갈 수 있다면 신민은 점진적인 방법을 해놨어요. 왜? 이분들은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눈이 어두운데 점진적으로 가다 보냐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기풍이 일어났을 때는 주수 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고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천명은 오히려 새롭다는 말이 있거든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를 이끌고 다니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일 개인에서 시작해가지고 파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전 나라까지 확대가 된다. 그게 신민입니다. 서둘지 마라. 샘물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옹달샘이 되고 그것이 계곡이 되고 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갑니다. 그게 신민법이에요. 유학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유학의 특성은 점입니다. 점진적인 방법을 유학은 선호해요. 왜? 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니까. 나중에 중앙에서 인간의 특성, 이것을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학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요. 특정한 위나 밑을 중심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법을 써요.
중용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선이라는 건 뭐냐? 거기에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궁극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인데 이것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윗사람은 인해야 쓴다. 윗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거. 윗사람은 명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윗사람은 인해야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 인하면 명석하고 인하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게 지선의 인입니다. 상대적 인은 지인용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명대의 인은 지인용을 겸비해요. 그게 성분이죠. 따뜻한 카리스마. 명석감. 거짓. 그 다음에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은 경해야 된답니다. 윗사람의 덕목은 뭐냐? 이 경은 신중할 경. 윗사람이라는 건 뭐냐? 아직 명덕을 자각하지 못한 존재예요. 명덕을 자각하면 나와 내 주변 관계와 세상의 연결고리를 합니다. 그래서 할 거 안 할 거를 딱딱 구별 짓습니다. 근데 아직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어둡기 때문에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경장.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이 윗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이 나의 빛의 존재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윗사람을 관계 맺는 방식은 바로 경입니다. 그럼 이는 뭘까요? 이는 태양이에요. 이는 살려주는 거예요. 채송화한테는 채송화로 살려줘요. 호랑이한테는 호랑이로 살려줘요. 그게 인입니다. 인간적인 인만이 인이 아닙니다. 지선은 인간과 생명 자체를 포괄하니까. 근데 이건 커다란 것이고 가정 내로 들어오면 부모 자식 간이 발생합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한테 할 것은 자입니다. 품어들다. 근데 이 자에는 뭐가 있냐? 이게 새끼칠차 불어날 자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됩니다. 자에는. 그 다음에 절제가 동반돼요. 지혜와 절제가 없는 것은 자가 아니라 맹목적 사랑입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것을 받은 새 생명들은 그 존재의 행위를 어떻게 될 건가? 이 자를 나도 실현할 수 있는 한 실현하는 게 효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명덕으로는 같지만 명덕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주의가 다르거든요. 그런 각고 다름에 있는 존재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신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해요. 신. 저 신의 의미는 첫 번째 참될 신입니다. 조건 없이 진실하게 만나는 것. 거기에서 나온 게 신뢰입니다. 그럼 참된 건 뭐냐? 말 그대로 모든 게 전부 명덕 하나로 싹 들어와요. 명덕. 명덕을 윗사람이 실천한 건 인이요. 아랫사람이 실천하는 건 경이요. 부모가 실천하는 건 자요. 자식이 실천하는 건 효요. 사람끼리 하는 것은 신입니다. 원리는 명덕. 관계 구현 법칙은 5가지. 인격, 효자심. 그렇죠. 명덕이 뭘까?
친민이 뭘까? 지어지선이 뭘까?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게 8조목입니다. 8조목. 8조목.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냥 굵고 가지고 말은 그럴싸한데 어떻게 보면 발을 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을 떼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게 8조목입니다. 8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이 삼강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금다리를 나눕니다. 자사만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물. 한 글자씩 딱 이걸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격치 성 정 수. 이쪽으로 할게요. 이게 말썽이네요. 수 제 치 평. 이게 8조목입니다. 8가지 항목. 격, 치, 성, 정, 수, 제, 치, 평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이 8개를 크게 2개로 나누냐 그러면 딱 나눠졌네요. 격, 치, 성, 정은 내적인 문제고 수, 제, 치, 평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수까지 내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수를 아예 내외가 겸했다 이래도 됩니다. 3개로 나누면 내외겸. 그럼 자연이 겸이기 때문에 8항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수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자로부터 선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계의 수신으로 이본이라. 모두 다 수신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네, 내가 안팎을 조리하니까. 근데 명덕에 나야 되거든요. 명덕에 나. 나는 나로되 나는 여러 나가 있는데 크게 3나가 있어요. 근데 명덕에 나야 됩니다. 근데 명덕의 나를 알면 현상의 나까지 자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명이거든요. 밝히는 거. 어떻게 밝히는가? 밝히는 게 먼저 경물로 밝힙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 대상. 이게 이를 격자, 연구할 격이거든요. 첫 번째 내가 대상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게 경물입니다. 이게 책상이 있잖아요. 그럼 책상은 뭘까? 나무로 됐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 쓰임새는 이거구나. 이게 경물이에요. 이론적 탐구. 그렇지만 이 경물은 그냥 실용적 탐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용적 탐구보다 중요한 게 본질적 탐구예요. 그 본질적 탐구를 어디서부터 하냐? 실용적부터 들어가요. 일상생활에서. 지금 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실용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치지 않고 본질로 가요. 그래서 경물은 실용과 본질을 같이 탐구해요. 그래서 실용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생활 철학이라 지금 만나는 여기 일에서 시작에 들어가요. 내 삶을 떠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뭐냐? 그게 삶의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해본다. 경험론자들. 좋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그 폐단이 있어요. 구체적이라는 건 좋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경험론에 함께.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중시해가지고 하나만 하면 끝난다. 이런 또 방식이 있어요. 한 번 해서 제대로 된 경우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말하는 경문법은 뭐냐? 말 그대로 이것도 방법이긴 하고 이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최선책은 아니다. 대학에서 차용하는 방법은 중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매 순간 대상을 만납니다. 근데 그 대상을 여러 개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만 택해. 하나만. 이게 충족이 되죠. 근데 대상이 끊임없이 바뀌죠. 이걸 충족되죠. 끊임없이 만나는 대상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어느 순간 다양성의 하나를 꿰뚫게 된대요. 바로 그까지 가는 노력이 경물입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씩 알아지죠. 이게 자연하게 나오는 게 치지입니다. 알을 이루었다. 만나야 뭔가를 알입니다. 근데 다 만나지도 말고 하나로만 들판질하지 마라. 지금 만나는 여기에 충실하라. 그게 경물법. 근데 그렇게 만나다 보면 알게 돼요. 실용적인 측면과 본래적인 측면. 처음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래성까지 가요. 그것을 99.9%까지만 하면 치지입니다. 치지. 알물, 가을, 치, 이룰 치죠. 2인정 노력이 치지거든요. 근데 0.1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치지예요. 아직까지. 공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가버려야 돼요. 경물과 치지는 도중에 그만둬서는 도rum묵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왜? 존재마다 다 명덕이 있잖아요. 명덕이 없다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존재에 명덕이 있으니까 답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여기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모든 존재들의 공통성이 탁 된대요. 그게 화려한 관통입니다. 점진적인 걸 통하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하고서 탁 열린대요. 이게 개네요. 개. 정을 통해서 개 열리는 걸 추구합니다. 공부법. 양명학은 경물치지가 정반대 실천인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성의가 있습니다. 명덕, 경물치지 내적으로는 나, 외적으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큰 게 천이거든요. 나와 천에 대해서 경험과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 알아내는 것, 경물치지법.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에 대한 고찰이 성이에요. 무의식에 대한 고찰. 나는 일단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죠. 잠재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죠. 마지막에 명덕이 있어요. 대학은 바로 인간을 이렇게 세별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용어를 이렇게 저처럼 안 해놔서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게 뜻자거든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실상을 뿌리를 봐야 된다. 이게 성이에요. 참될 성이거든요. 명덕의 실상을 보는 것 그게 성이에요. 내 의지를 참되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내 명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왜 명덕이 작동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신독이 성의에서 신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성의에서 신독이 나와요. 내 한마음, 한 생각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는 게 신독이거든요. 그게 제가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는 더 깊게 들어가서 명덕이에요. 명덕, 무의식, 잠재의식, 그 다음에 의식, 감정, 의지 이것들이 일어나는 걸 알아채는 게 성의예요. 성. 근데 말이 저렇게 간략해서 그러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을 알아챈다. 명덕이냐 명덕이지 않아. 명덕이면 그대로 하고 명덕이 아니면 명덕으로 바꾸는 게 성의입니다. 알아차림과 실천이 같이 있는 게 성의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학 공부는 딱 하나다. 성의. 명덕을 알아서 명덕을 구현하는 것. 그게 성의입니다. 제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그 성의가 어떤 성인가? 교훈이에요. 신독 여기서 나옵니다. 왜 신독을 하고 성해야 되느냐? 성중형해라. 다 나온 말들입니다. 성중형해. 내 안이 어떤 걸로 꽉 차면 그게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나를 완전히 100% 채우고 있어요. 그게 성이에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나와요. 50%만 차에 있다. 그러면 50% 나오고 50%안 나와. 70% 차에 있다. 70% 나오고 30%안 나와. 근데 100%다. 100%다 나와. 성중형해. 근데 참이 차여져야 되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마음 공부죠, 지금 이게.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정심입니다. 마음을 바로 하는 것.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의식 공부예요. 의식 공부. 의식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일어난 게 의식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내는 것. 이게 정심입니다. 지금도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5만 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알잖아요. 그럼 정심을 어떻게 하는가? 대학에는 그랬습니다. 심부재현이면 시기부지기미하고 마음이 대상에 있지 않으면 먹어도 맛을 몰라.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왜? 대상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니까. 그게 정신입니다. 100%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이 나오네요. 수신. 몸을 닦는다. 예, 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죄송하고 그냥 곧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은 뭔가 관계 맺기, 감정 조율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됐을 때 감정 조율과 관계 맺기가 제대로 돼요. 격치, 성정이 됐을 때만 밝게 조율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조율이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어둡게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게 조율한다 해서 숫자예요. 수, 닦아 숫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거기서 4가지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희노애락이에요. 나의 희노애락 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로 수신법의 한다. 그러니까 관계 맺기죠. 과연 나는 감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유학의 감정 쓰는 법은 이렇습니다. 희노애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이 잘못되고 희노애락을 당해서는 희노애락을 제대로 한 게 유학의 감정법입니다. 관계 맺기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가? 명독으로 쓰면
희노애락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내 자신도 좋고 그 다음에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수신이 안 된 증거는 딱 하나예요. 그 감정을 썼는데 몸과 마음이 아파요. 깨림직해요. 나는 좋은데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수신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유학은 암과 행함이 늘 같이 갑니다. 수신은 뭔가 관계 맺기, 감정 쓰기.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격치성적의 이론 탐구가 치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감정, 나만의 관계 맺기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가 나오네요. 나는 홀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솟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에 의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내에서 전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각자성이 잘 어우러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가입니다. 부분과 전체, 개인과 공동체가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 제가. 개인이 없고 공동체가 압도해버려도 문제고 또 이번에는 공동체의 폐해 때문에 공동체를 무시하고 개인만 드러나도 문제입니다. 지금이 개인사회죠. 왜? 예전에는 왕조사회였기 때문에 공동체, 개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름 일양지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줌으로 조율하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공동체에 매몰되는 문제다. 나만 독불장군이라는 문제다. 그 두 개를 어떻게 조율해내는가? 제가입니다.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법으로. 이게 그 유명한 효제자입니다. 집을 가지런하게 하는 방법. 원래 이게 집이 지금처럼 가정이나 집안이 아니라 대구가 다스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군 단위 정도 돼요. 군 단위를 다스리는 게 원래 제가입니다.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와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같이 정신 이념 공동체와 이념 공동체가 아닌 이질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가지런할 제자 조율할 것인가 이게 제자입니다. 이질적인 요소가 살아야만이 된다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조율해서 살 건가? 단일 색깔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예요. 산의 제가가 잘된 표상입니다. 산천초목 동식물들이 한 산에 있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다 각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입니다. 제가의 방법으로 첫 번째 밑에 사람은 윗분에 대해서 밝은 도구로 관계를 맺는 거, 효. 제는 뭐냐? 이게 공손제거든요. 마음심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혈연에 관련된 것은 효로 하는 거고 혈연이 아닌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제입니다. 인격적 존중 이게 제예요. 인격적 존중. 그럼 자는 뭔가 혈연 공동체 부모는 자식을 품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도 역할에서도 윗사람은 명덕한 존재고 아랫사람은 아직 실수하는 존재니까 그것을 따뜻히 품어서 제대로 하게 하는 것 자입니다. 도덕적 관념을 제가 계속 생애관념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효제자. 그러면 자연히 이게 어떻게 되냐? 효제자가 집안윤리였는데 사회윤리로 확대됩니다. 효를 잘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자기 윗사람을 잘
받들어 보시면 돼요. 집에서 형제지간에 잘 지낸 사람은 동료하고 잘 지낸대요. 집에서 자기보다 밑사람을 따뜻하게 품은 사람은 리더 노릇 잘한대요. 가정윤리 이꼴 사회윤리. 효, 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식의 효제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게 그 유명한 혈구지도입니다.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방법, 혈구지도. 내식의 효제자일 수 있잖아요. 그걸 주관적 효제자를 맡고 공동의 효제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대학에서 혈구지도입니다. 제일 혈자, 법도 구자. 거기에 내용에 보면 자기가 윗사람에게서 싫은 걸 가지고 밑사람한테 하지 마라. 밑사람의 싫은 걸 가지고 윗사람을 내가 모시지 마라. 왼쪽 사람한테 싫은 걸 가가지고 오른쪽 사람한테 하지 마라. 오른쪽 사람한테 싫은 걸 가지고 왼쪽 사람한테 마라. 앞 사람한테 싫은 걸 가지고 뒷 사람한테 하지 마라. 역지사지법. 왜? 우리는 명덕으로 똑같으니까. 내 주관성을 탈각시키고 공동성을 회복하는 방법, 역지사지법입니다. 명덕의 두 얼굴입니다. 그게 논어에서는 충서예요. 서가 혈구지도거든요. 얼마 전에까지 아마 어려서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이 거의 정답이었을 겁니다. 혈구지서가 아닙니다. 그래 독재가 나오죠. 독재는 압축 성장은 가하지만 너무 우리를 힘이 들게 합니다. 그건 혈구지도가 아니에요. 혈구지도가 중요합니다. 나와 다름을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혈구지도.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혈구지도. 기소무력을 물시의인이라고 논어에서는 말씀했죠. 서라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풀어 설명한 겁니다. 관계 맺기의 원리, 혈구지도. 예, 제일 혈자입니다. 제일 혈자. 법도 컴퍼스로 딱 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잣대는 내가 정답이었거든요. 그게 과연 그런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치국의 문제가 나옵니다. 치국. 이제 다른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잖아요. 그게 치국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득실이 나옵니다. 삼득실. 여기에 있는 문장을 제가 줄였습니다. 득과 실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삼득실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득중즉 득국. 나라를 다스리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을 얻어야 된다. 득중즉 득국. 대중 없는데 국민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형성이 되고 다스립니까? 나와 다른 우수한 사람들을 얻어야 된다. 실중적 칠국. 나와 다른 사람들을 놓치면 나라를 잇는다. 그럼 어떻게 실중, 실국 안 하고 득중, 득국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도선적 득지하고 선, 아까 말한 지선, 혈구지도 이게 선이잖아요. 그 선으로 말하고 선으로 행동하면 대중을 얻는다. 불선즉 어두운 마음으로 하면 대중을 나라를 잇는다. 도선즉 득지하고 불선즉 실지라. 외부를 얻는 게 내 안에 이미 다 답이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선과 불선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도 나와 똑같은 명백의 존재이기 때문에 선해주면 좋아하고 불선으로 내 행위하면 싫어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성공학과 인문학의 갈림점. 성공학은 계속 외부로 나와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당근을 써요. 근데 인문학은 근본 자리에서 조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선은 호오 개념도 있고 진선 개념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상대 싫어합니다. 그게 선, 불선입니다. 안 물어봐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중시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러면 선했다고 하는데 나만의 선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충신이 득지하고 충과 신으로 했을 때는 진짜 선을 얻게 되고 교태이 실지라 교만하고 태만했을 때는 나만의 선이다. 그래서 선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대중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잃게 된다. 삼득실의 근본은 뭐냐? 명덕을 인간적 덕목으로 했을 때 그게 충신입니다. 대학에서는. 명덕에 반대되는 게 교태. 나는 선한 존재야. 나는 대중을 얻었어. 나는 이 국가의 지도자야. 이게 교육, 교만. 그럼 반드시 할 일을 안 하고 놈한테 부립니다. 그게 태만입니다. 그게 삼득실입니다. 내가 먼저 내 값 하는 것, 내 자리값 하는 것. 놈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법률의 잣대를 외부한테 엄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엄격해야 되는 것. 그게 충신이요. 그게 득중이요. 그게 득국입니다. 근데 반대로 외부한테는 엄격이 되는데 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옳다. 아니면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게 교태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이탈합니다. 실중. 그럼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실국. 외제적인 문제 같은데 외제적 문제가 아니다. 내 한마음의 움직임을 성으로 썼냐 불성으로 썼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천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가들 간에 지구 속에 있는 것 그게 천하잖아요. 내 나라만 잘 조율되는 게 아니라 온 천하 국가들, 천하 사람들, 천하 동식물까지 전부 평화롭게 사는 게 평천하입니다. 지구 공동체를 꿈꾸는 게 평천하예요. 우주 공동체를 꿈꾸는 게 평천합니다. 평천하.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유학에서는 인간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학의 인본주의입니다. 우주 공동체를 구현해야 되는데 누가? 내가.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평천하에서 정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명덕을 밝혀서 명덕으로 사는 군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명덕으로 되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을 등용해야 된다. 이제 등용법입니다. 인재 등용법. 혼자는 못하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반대된 명덕과 반대된 불인한 사람, 그런 척하는 사람을 하루빨리 제거했습니다. 인재 등용법. 마지막으로 민지 호를 호지하고 민지 오지를 호지하고 명덕의 근거를 나한테 두지 말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이게 정치적 리더가 갖춰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묵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프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에서는 딱 경제 원리가 이겁니다. 덕본 제말, 명덕,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사람이 근본이고 경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들은 제거든요. 그것은 말단이다. 경제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근본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을 편안케 해주는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의 핵심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덕본 제말이에요. 그게 거꾸로 됐을 때는 쟁민시탈이다. 근본이 도외시되고 부귀공명이 근본 자리에 갔을 때는 그건 윗사람들이 쟁민시탈이라 백성들에게 다툴 쟁자, 다툼을 가르치고 시탈, 빼앗는 것을 먼저 행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주무시면서 열세 고리 하신 분들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덕본 제말이었기 때문에. 뭐가 근본이었는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불안합니다. 2개, 3개 해놓고 또 CCTV를 또 설치합니다. 쟁민식. 그 다음에 덕이 있냐 그러면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있으면 어떤 조직이 형성되고 조직이 형성되면 쓸모가 있게 되고 아니 재물이 나오고 재물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재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봐야지 그 사람의 뒷배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덕이면 마지막에 유혹이 옵니다. 회사 채용할 때 인재를 뽑아야 된다. 조건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원리 속에서 이제 경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 행위를 하는 방법은 뭐냐? 국가는 이의이라는 대명제를 제시합니다. 국가의 경제 행위는 마땅함을 가지고 경제 이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 마땅함이라는 건 뭐냐면 벌빙지가 그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얼음을 쓰는 사람은 소와 양을 기르지 마라. 문어발식 경제활동을 대학에서는 부정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각각 원하는 것, 능력대로 서로 간에 해서 하나 되는 그런 소통된 사회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돈을 많이 가는 사람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제가 됩니다. 예를 극명한 걸 들겠습니다. 손가락에 5개가 있을 때, 오른손 5개가 있을 때 내 손은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는 뭐냐? 엄지가 이것을 제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형이지. 대학에서는 분명 각득기소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 침범하지 말고 서로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누구가? 미는 어둠의 존재니까 넘나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를 무시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조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의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의위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익을 가지고 이익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가 이익을 가지고 이익 행위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공기업, 그 다음에 민영화 문제도 대학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답이 예실이 나옵니다. 리는 이것은 민간산업이에요. 영리산업.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공적 활동.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요즘 사회적 기업도 있는 그건 이쪽을 추구한 겁니다. 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대학에서 제시하는 경제 원리는 이쪽이 아닌 이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존하니까.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때 판사가 1등인 시절 자기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판사를 합니다. 죽어나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하는 거. 유지 관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에 맞는 일을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득이 창출됐을 때 이걸 써야 되는데 쓰는 방법. 공적으로 써라. 왜? 명덕은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명덕을 체득하는 사람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아까 돈 버는 방법이고요. 돈 쓰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서 재물을 드러낸다, 쓴다.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어떤 쪽으로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네, 다시 직역은 자신을 가지고 재물을 드러낸다.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낸다. 네, 이게 인자입니다. 내 돈을 활용해 가지고 세상을 편케합니다. 근데 이건 눈 밝은 명덕의 사람이 이 길을 가요.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민초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분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6.25 때나 아니면 구한 말에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졸부 노릇을 했던 분들, 투기 공명의 노예가 됐던 분들은 전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쓰러졌습니다. 대학은 딱 한마디 명덕입니다. 명덕. 명덕을 가지고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 문제에 말하고 저 문제에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명덕은 뭘까? 명덕은 내가 밝은 존재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밝은 존재로 사는 건가? 이게 인문학이에요. 물음을 던져주는 정답을 갖춰주는 게 인문학이 아니라 물음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하고 던져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문학자는 물음을 일으키는 사람, 그 물음을 스스로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훌륭한 인문학자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